은행보다 이율이 훨씬 높고 비과세, 나중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는 최고의 저축 상품입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고 이런 솔깃한 제안을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몇 년 뒤 무언가 이상해서 확인하는 순간 듣게 되는 충격적인 한마디. 고객님, 이건 저축이 아니라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인데요. 잠시 후 금융 지식에 해박하다고 알려진 경찰 공무원 148명이 단체로 속아 넘어간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들이라고 왜 당했을까요? 그들이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만능 노후 통장처럼 포장된 보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이상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당장 확인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자영업자 김영수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20년 전 늘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 창구 직원의 권유로 매달 30만 원씩 내는 보험 상품 하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직원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10년만 넘으면 무조건 원금 이상이고요. 연복리로 불어나니까 나중에 자녀 결혼 자금이나 사장님 노후 자금으로 쓰시기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김영수 씨는 성실하게 꼬박 20년을 부었습니다. 최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진 김 씨는 당연히 원금을 훌쩍 넘겼을 거라 생각하고 보험사에 해지환급금을 문의했습니다. 20년이면 원금만 7,200만 원. 그동안 붙었을 이자까지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의 입에서 나온 답변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20년간 낸 원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6,500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20년을 붓고도 원금을 까먹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상품은 저축이 아니라 종신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납입한 보험료 30만 원 전부가 저축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김 씨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줄 사망보험금을 위한 재원, 즉 위험보험료와 보험사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 운영하는 데 쓰이는 사업비로 매달 뭉텅뭉텅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김 씨는 20년이라는 긴 시간과 불어날 것이라 믿었던 수익은커녕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원금까지 손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지 운이 나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고질적인 불완전 판매 관행이 낳은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이 연금 전환 기능이라는 말이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마치 마법처럼 저축 기능이 없던 보험이 연금으로 바뀌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이란 쉽게 말해 지금까지 가입한 종신보험을 깨서 그때 나오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새 돈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선 김영수 씨 사례처럼 종신보험은 높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도달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심지어 평생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금융당국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매달 같은 금액을 똑같은 기간 동안 냈더라도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 돈은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는 돈이 76.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결국 사망보장이라는 비싼 비용을 이미 다 지불하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연금을 받으려 하니 노후 버팀목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 판매가 단순히 정보의 어두운 일부 어르신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국 경찰 공무원 148명이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금융당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 대리점 설계사들은 경찰 공제회와 제휴를 맺었던 특정 금융그룹의 계열사라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경찰 가족을 위한 특별 상품,
이라는 식으로 신뢰를 쌓으며 접근했고, 당연히 경찰들은 노후 대비를 위한 든든한 저축 상품이라고 믿고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배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텁고 비교적 금융 정보에 어둡지 않은 전문가 집단조차도 조직적이고 교묘한 영업 방식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한 소비자 보호기관의 보고서는 더욱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연금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 1위가 바로 보험 모집 중 설명 미흡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약 70%가 은퇴가 코앞인 50대와 60대였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가장 절실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멀쩡한 저축이 종신보험으로 둔갑하는지 그 암울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자꾸만 종신보험을 저축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보통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보다 설계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가 월등히 높습니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일부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종신보험을 파는 것이 이득인 셈입니다. 보험사 역시 안정성과 수익성, 보장성까지 한 번에 같은 애매모호한 문구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금융상품 관련 민원 중 불완전 판매 분쟁이 가장 많았지만 소비자가 이겨서 구제받은 비율은 30% 안팎에 그쳤다고 합니다. 한번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기가 이토록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남을 믿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만 마시고 지금 당장 집 서랍이나 장롱 속에 있는 보험증권을 꺼내 보십시오.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상품 이름에 종신이라는 2글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땡땡 라이프 케어 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등 이름에 명확히 종신이라고 쓰여 있다면 이 상품의 제일 목적은 내가 쓸 노후 자금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가족에게 남겨줄 사망 보장입니다. 둘째, 증권 첫 장이나 상품 설명서에 적힌 상품 분류가 보장성 보험으로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내 노후를 위한 저축이 목적이라면 그 자리는 저축성 보험 또는 연금보험이라는 글자가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표는 미래의 내 돈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하고 냉정한 거울입니다.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지나도 내가 낸 원금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상품은 저축 목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상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 3가지를 확인해 봤더니 내 보험이 바로 그 종신보험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섣불리 에이 속았네 하면서 바로 해지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지금 해지했을 때 원금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어 원금 손실이 크더라도 앞으로 수십 년간 더 큰 손해를 막는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정리하고 그 돈으로 연금 저축 펀드나 IRP처럼 세금 혜택이라도 확실한 진짜 연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입 기간이 아주 오래되어서 해지에도 원금 손실이 거의 없거나 혹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사망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해서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감액 제도나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되 지금까지 쌓인 돈만큼만 보장을 유지하는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끙끙 앓거나 나를 가입시켰던 그 설계사에게 다시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다른 재무 전문가나 여러 금융기관의 상담 창구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반드시 교차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보험 하나면 노후 걱정 끝이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품이 있다면 왜 우리 주변에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겠습니까? 보장은 보장대로, 저축은 저축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각자의 목적에 맞는 옷을 제대로 입혀줘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부디 더 이상 은행보다 이자가 높다더라, 친구가 가입해서 좋다더라 하는 뜬구름 잡는 말에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맡기지 마십시오. 조금은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사인하는 그 종이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내 돈에서 어떤 비용들이 빠져나가는지 반드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만이 달콤한 말로 포장된 수많은 금융상품의 함정으로부터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하고 든든한 노후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